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간 질환 전문 진료를 하고 있는 성필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는 자가 면역 간염에 대한 연구입니다. 최근에 2025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이 조절 T세포라는 세포를 발견하신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도 조절 T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수년 동안 이 조절 T세포에 대한 연구를 많이 시행했고요. 그 결과 자가 면역 간염에서 조절 T세포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가 면역 간염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다음에 환자들이 어떻게 병원에 찾아올 수 있는지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강의 내용입니다. 자가 면역 간염이 무엇인지, 또 대표 증상과 병원에 가야 할 신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진단이 왜 검사 조합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장기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한 조절 T세포 기능 강화 전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은 어떤 일을 하나요? 네. 간은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많은 간 질환 환자를 요즘에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고형 장기이자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 해독, 저장, 담즙 생성 등 전신에 영향을 주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대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필요에 맞게 전환시키고 에너지로 이제 분해해서 사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독은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이죠. 약물이나 알코올 같은 것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해독을 시켜서 또 분해를 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장 생산의 기능도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철을 저장하고 응고 단백질을 생산하는 중요한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소화에 필요한 담즙 생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간. 근데 이 간이 혹사되면 결국에는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남습니다. 간에 상처가 많이 누적돼서 결국에는 간이 울퉁불퉁해지고 찌그러지고 작아지는 것을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자, 상처가 나는 것을 섬유화라 그러고요. 그래서 섬유화가 진행하면 간경변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간경변이 일단 생기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간경변의 합병증도 많이 나오고요. 간암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을 멈추는 치료와 또 그 치료를 추적 관찰이 중요합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성 간 질환의 5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제가 일부러 그려 놓은 게 바로 오베시티, 비만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요 대사증후군에 의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등의 바이러스 간염, 그다음에 술, 이 술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가장 흔한 간경변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 그다음에 자가 면역 간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간 질환인 자가 면역 간염, 그다음에 유전성 간 질환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가 면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가 면역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을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면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를 찾아 제거하는 건데요. 자가 면역은 면역이 내 몸에 있는 장기, 예를 들어서 간이나 갑상선, 관절 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 건데 염증이 생기면 안 되는데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흥분이 돼서 이러한 장기들을 공격을 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장기가 버티지 못하고 어 염증이 되고 손상이 누적돼서 장기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자가 면역은 한마디로 전염병이 아니고 내 몸의 면역 반응 문제입니다. 면역 반응이 착각을 일으켜서 내 장기를 공격하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자가 면역 간염은 무엇이냐? 자가 면역 간염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고형 장기인 간을 적으로 오인해서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가 면역 체계의 공격 대상이 간인 거죠, 간.
그래서 요거는 바이러스 B형 간염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과는 이제 원인이 다르고요. 그래서 치료는 결국 뭐냐? 과도하게 흥분된 내 몸의 면역 체계를 잘 조절해서 염증을 멈추는 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정상간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면역 반응이 제거하고 간 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데, 자가 면역 간염은 이러한 면역 체계가 정상 간 세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 간 손상이 진행되고 섬유화와 간경변 위험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가 면역 간염 질환이 진단되면 반드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왜 생기냐? 왜 생기냐? 원인은 정확하게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혹은 촉발되는 다른 요인, 그다음에 면역 균형이 붕괴되는 우리 몸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작용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성 간경변, 이거는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긴 간경변이죠. 자가 면역 간염은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고 내 몸의 면역 체계가 혼동을 일으켜서 내 몸의 장기인 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데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요. 결국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염증을 조절해서 간 손상을 막는 것이 핵심이고, 원인을 완벽히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자가 면역 간염 진단됐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형제들은 다른 자가 면역 뭐 간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뭐 우리 누님은 자가 면역 갑상선염이 있고, 우리 동생은 자가 면역 관절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에 여러 가계도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가 면역 간염 환자가 처음 진단되면 유전적인 여러 소인들을 다양하게 환자한테 묻고 기록을 잘 해 놓습니다. 자, 누가 더 흔한가? 여성에서 더 흔하지만 남성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쇼그렌 증후군, 안구 건조랑 입마름증이 동반되는 전형적인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경화증, 이러한 다른 자가 면역 질환도 자주 동반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간염이 있는 분들은 꼭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스크리닝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무증상일 수도 있어서 요즘에 건강검진 많이 활성화돼 있죠. 이 검사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은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고하는 증상에는요, 피로감, 관절 통증, 메스꺼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뭐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대변색이 옅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있거나, 가려움증 이것도 많이 나타내는 이런 증상이고요. 피부 발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간 수치 상승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황달이 새로 생기거나 너무 빠르게 진행했거나, 피로와 식욕 부진이 계속 지속되거나, 간 수치가 굉장히 높거나, 뭐 여러 가지 의식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의 간 부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독성 간염일 수도 있고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같은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일 수도 있고요. 다른 종류의 간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황달, 피로, 식욕 부진, 간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의식 저하, 멍이 들거나 뭐 복수가 찬 것처럼 복부가 팽만해 오면 응급 상태이기 때문에 간 전문의의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단은 어떻게 하냐? 자가 면역 간염 원인도 되게 다양한데 진단도 딱 하나의 검사로 확진하기 어렵지만 많은 검사를 종합해서 전문 의료진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한 가지 표지자가 없고요.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가 항체와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진단이 그래도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 조직 검사로 확진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에는 간 수치, 염증, 간 손상 관련 수치와 이제 자가 항체, 자가 항체를 반드시 체크하게 되는데요. 자가 면역 간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가 자가 항체 검사를 먼저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에서 자가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면 자가 면역 간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기 때문에 자가 항체를 검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자가 항체가 음성인 자가 면역 간염도 있기 때문에 자가 항체가 양성으로만 나오는 게 단독으로 확진은 불가하고,
결국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간 조직 검사는 왜 하냐요? 그 자가 면역 간염에서의 염증의 정도와 섬유화의 정도를 확인하고요.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 도움이 되면서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위험은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합병증 발생 위율은 굉장히 낮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입원 없이 간조직 검사를 내원 당일 원스톱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간조직 검사가 필요하면 당일 검사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자가 어떤 사례로 병원에 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4세 여자 환자, 피로감과 간 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오셨는데요. 이제 빈혈이나 이런 게 약간 있었는데 피 검사를 해 봤더니 간 수치가 AST, ALT가 700에 600, 감마 GTP가 100 정도로 체크됐고요. B형 간염 표지자는 음성, C형 간염 표지자도 음성, A형 간염 표지자도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표지자는 음성이면서 간 수치는 굉장히 높고 중년의 여성분이고 알코올 복용력 없고요. 건기식 다른 복용력은 없었습니다. 이 환자 요렇게 피 검사를 보고선 다른 질환이 좀 배제가 된 상태에서 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자가항체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자가항체를 시행했더니 ANA라는 자가항체가 2,560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이뮤노글로불린 G라는 이 면역 글로불린도 2,980으로 정상의 2배 가까이로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환자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 시행했고 조직 검사상 간 내 많은 염증 세포가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해서 자가 면역 간염으로 확진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자가 면역 간염 확진 이후에 스테로이드 치료와 면역 억제제 치료로 굉장히 간 기능이 좋아졌고 현재는 아주 소량의 면역 억제제만으로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자가 면역 간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염증을 멈춘다. 그다음에 간 수치를 정상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에서 항진된 면역 반응을 낮춰주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면역 억제제는 많은 치료 경험이 있는 간 전문의와 함께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도 치료로 보통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를 통한 유도 치료로 염증을 확 낮춰주고요. 간에 염증이 가라앉으면 그때 용량을 감량하고 장기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증상이 없어도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유지 치료하는 중에도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피 검사를 추적 관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1차 치료제로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면역 조절제를 아자치오프린이라는 면역 조절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스테로이드 보통은 단독으로 쓰다가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 아자시오프린으로 애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스테로이드를 아주 최소 용량으로 줄이든지 끊든지 하고 면역 조절제만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경변이나 급성 중증 같은 경우에 환자 상황이 안 좋으면 입원을 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심지어 간 이식까지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약 선택 및 용량 기간은 간 상태와 중증도, 동반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장기 관리에 가깝다는 거, 짧게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 혈압도 장기 관리를 하시잖아요. 자가 면역 간염도 장기 관리합니다. 다른 자가 면역 질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반되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건선, 그런 피부과 질환, 다른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 다 장기 관리하면서 치료를 하고 계시죠? 자가 면역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급성 악화가 돼서 간이식 대기자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장기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하다. 약을 임의로 끊지 않고요. 정기 체열 지키고 한약이나 건기식 정보 같은 것도 의사와 꼭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면역 억제 치료는 항상 부작용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찌고 얼굴이 붓고 당이 올라가고 장기 사용할 경우에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자시오프린 같이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역 억제제도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 혹은 혈액 수치의 이상 수치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면역 억제제도 정기 모니터링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임신 계획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자가 면역 감염 진단됐을 때 이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할 때 약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미리 의료진과 상의해서 임신 몇 개월 전부터 아자스티오프린을 끊고 다른 방식으로 질환의 활성도를 조절하고, 또 임신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임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출산 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거를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겠죠. 면역 체계가 혼동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 면역 체계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간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이 장기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경변이 생기고요.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식도정맥류가 파열되고 간성혼수가 오고 결국 간이식 대상자로 넘어가게 됐고요. 어떤 경우는 간암 발생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를 하고 정기적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미있는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4 년쯤 전에 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많은 환자들이 간 수치가 올라 가지고 진료실로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환자는 경미하게 간 수치가 올랐다가 간 수치가 그냥 시간 지나면서 그냥 정상으로 되는 환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환자는 간 수치가 수백까지 막 올라가면서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간 수치가. 그런 환자 좀 이상해서 자가 항체를 검사해 보면 자가 항체가 양성으로 나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간 기능 이상에 전혀 근거가 없었던 환자인데 코로나 백신 이후에 특히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베이스드 백신 맞은 이후에 자가 면역 간염이 발병한 환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전혀 간 기능 이상을 본인도 알고 있지 못하고 기존 건강검진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환자인데요. 백시네이션 이후에 이렇게 간에 많은 염증 세포들이 모여 있고 간 수치가 700까지 올라가 가지고 조직 검사에서 자가 면역 감염 진단받고 환자는 이후에 이제 면역 억제제와 우루사 등의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이제 이거를 제가 그때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한 이후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전신 피로감, 간 손상 국내 첫 확인, 이런 주제로 연구 논문 발표하고 언론에도 저희가 이렇게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를 보면 저희 연구팀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자가 면역 간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국내 처음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했고요. 자가 면역 간 질환은 체내 면역 세포가 정상적인 간 세포를 유의한 것으로 오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피로감,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최근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그런 중요 주제인데요. 바로 저희 병원에서 자가 면역 간 질환의 새로운 치료 단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조절 T세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가 면역 간염 환자에서는 조절 T세포가 숫자가 늘어나지만 그 늘어난 조절 T세포가 오히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못해서 면역 억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 몸의 면역 흥분 상태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 T세포가 수적으로는 증가했음에도 불안정한 기능으로 인해 면역 억제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결과를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으로 내고 그다음에 이 논문을 통해 언론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그 논문은 국제 SCI급 저널인 헤파톨로지 인터내셔널에 어 2026년도 1-2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이 돼서 요렇게 그림까지 저희가 논문의 표지로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간에는 자가 면역 간염 환자에서 이 레귤레토리 T셀, 조절 T세포라는 게 많이 모여는 있는데 기능을 잘 못해 가지고 억제하는, 이 과다하게 활성된 면역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염증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를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럼 이 조절 T세포가 무엇이냐? 이 조절 T세포는 2025년도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 T세포를 발견한 시몬 사카구치와 그 조절 T세포의 아주 중요한 마스터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인자를 발견한 요 두 분, 요 세 분이 결국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요. 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세포고요. 자가 면역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이 조절 T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과다하게 흥분된 자가 면역을 유도하는 과다하게 흥분된 우리 몸의 T세포, 염증 세포죠. 요 염증 T세포를 이 조절 T세포가 억제를 합니다. 요게 억제를 하면 과도한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조절 T세포가 기능을 잘 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염증을 억제하는 우리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좋은 세포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카구치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할 때 자가 면역에 대한 인터뷰를 안 하고 노벨상 받은 인터뷰를 암 치료해야 하는 거에 대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왜? 암 입장에서 이게 암세포라고 치면 암세포 입장에서는 조절 T세포가 암세포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암을 공격하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 T세포가 억제하니까 암세포는 살기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절 T세포가 많을수록 자기가 살기가 좋기 때문에 암이 있을 때는 조절 T세포를 없애야 되는 거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는 조절 T세포가 많으면 좋은 거죠. 사카구치 교수는 이런 자기가 발견한 조절 T세포를 응용해서 암 치료를 더 잘할 수 있는 세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절 T세포가 작년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는데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조절 T세포를 요 노벨상 받기 이전부터 간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2020년도에 혈액에서 이 조절 T세포의 그 중요한 전사인자인 FOXP3라는 요 물질, 그 단백질을 가지고 조절 T세포의 기능을 따로 구분짓는 분핵을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정교하게 분핵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논문에 퍼블리시를 했고요. 실제 간 조직에서도 이 간 조직에서 이 FOXP3라는 조절 T세포를 나타내는 표시자인데 요 파란색 표시자가 이렇게 실제로 간 조직에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조절 T세포는 표면에 많은 종류의 이러한 그 물질을 발현하고 있고요. 또 많은 종류의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분비를 함으로써 다양한 면역 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간 질환에서도 아주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 간염에서는 어떨 것이냐? 자가 면역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면역 세포가 과다하게 흥분돼 가지고 간을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가 면역 간염에서는 이런 조절 T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조절 T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하면 얘네들이 과다하게 흥분될 이유가 없겠죠. 자가 면역 간염에서는 얘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 연구 이전에도 많은 연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은 주로 동물 실험을 가지고 한 연구였는데 저희는 이제 환자 샘플을 가지고 실제로 환자 조직에서 이러한 조절 T세포가 얼마나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기능이 얼마나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실제로 자가 면역 간염 환자의 조직을 저희가 조직 검사한 조직을 가지고 확인했다는 게 바로 저희 연구가 세계 최초로 이걸 규명했다는 점이 되겠고요. 실제로 조직 검사하신 환자에서 FOXP3라는 조절 T세포 마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조절 T세포가 많이 보이지만 그 기능 자체는 자가 면역 간염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조절 T세포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절 T세포가 많이 모여는 있고 실제로 거기에 많이 간에 들어와는 있지만 억제 기능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억제를 제대로 못해서 간에 염증이 심하게 오는구나.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가 면역 간염에서 이렇게 조절 T세포 억제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억제 기능을 되돌리면 자가 면역에 의한 간 손상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절 T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을 발굴하는 게 장기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오래 쓰는 것보다 조절 T세포 기능을 올리는 게 더 우리 몸에 생체 친화적이고
면역 억제제로의 부작용에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다음 목표는 이러한 조절 T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을 발굴해서 자가 면역 간염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개발하는 게 이제 저의 다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제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자가 면역 간염 환자분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가 면역 간염이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께 어 당일 검사, 그리고 적절한 치료, 그다음에 앞으로의 신약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자, 첫 번째 상민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자가 면역 간염이 조절 T세포의 이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는 검사나 지표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간 조직 검사를 이제 저희가 자가 면역 간염 진단 때문에 거의 루틴으로 하게 됩니다. 자가 면역 간염 진단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조절 T세포의 표지자인 FOXP3라는 표지자를 저희 병원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가 면역 간염의 그 FOXP3 포지티브 셀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그다음에 FOXP3 포지티브 조절 T세포가 다른 염증 세포랑 어떤 상호가 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지금 그냥 진료 과정 중에 하는 조직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레벨을 측정을 하면 이게 조절 T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이런 사이토카인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절 T세포 기능 이상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가 면역이 몸의 모든 장기를 공격할 수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모든 장기를 공격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서 핵이 있는 모든 세포는 어 MHC라는 그런 주조직적합 항원이라는 것을 다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핵이 있는 모든 세포는. 근데 뭐 장기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MHC라는 그 단백질에 우리 몸의 T세포가 과다하게, 원래 이제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들은 다 원래 이제 탈락이 돼야 돼. 그 T세포의 그 그 단계에서, 발생 단계에서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게 탈락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겁니다. 흉선이라는 곳에서 T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를 공격하는 주조직적합 항원에 반응하는, 혹은 또 다른 여러 그 생체 단백질에 반응하는 T세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장기가 다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에 있는 관절막, 관절낭을 공격하면 그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장을 공격합니다, 장을. 그러면 그게 염증성 장질환, 뭐 대표적으로 궤양성 대장염 같은 질환이 있고요.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 간염, 혹은 다른 종류의 자가 면역 간 질환. 담도계를 공격하면 자가 면역 담도염, 혹은 뭐 원발 담즙성 간경변, 이런 질환도 있고요. 눈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 갑상선염, 그다음에 심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 심근염, 이런 식입니다. 폐를 공격하면 다양한 종류의 폐질환.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라는 게 몸의 다양한 장기를 공격할 수 있고 간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가 면역 간염이 있는 분들은 보통 간이 가장 많이 손상을 받고, 또 다른 종류의, 예를 들어 침샘을 공격하면 그게 쇼그렌 증후군이 되는 건데 쇼그렌 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가 면역이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다양한 장기의 자가 면역이 나타나는데 그 자가 면역이 주되게 나타나는 장기가 하나 있다. 그게 간이 되면 자가 면역 간염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T세포로 치료 반응도 예측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를 지속하면 면역 조절이 정상화되는 건지 아니면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인가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의 그 의학 기술로는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노벨상을 받은 조절 T세포의 기능이 강화가 잘 돼 가지고 이게 약을 안 먹어도 조절 T세포가 알아서 면역을 잘 컨트롤을 해 주면 뭐 약을 안 먹고도 버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환자 중에 다양한 종류의 간 질환 환자를 보는데 주로 이제 어떤 환자들 보냐면 간 이식 후의 환자를 봅니다. 간 이식 후 환자. 그분들은 간이 내 간이 아니죠. 남한테 받은 간이죠. 내 간은 못 쓰게 돼서 그거는 이식하면서 그 간은 이제 내 입장에서는 떼내 버린 거고 건강한 간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간은 내 간이 아니니까 그 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라는 걸 먹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면역 억제제를 조금씩 줄이게 됩니다. 줄여도 별로 큰 탈이 안 나고요. 뭐 25년, 30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 1993년도부터 간 이식을 했기 때문에 25년, 30년 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역 억제제를 아주 소량만 쓰거나 심지어는 중단을 해도 그 간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면역 관용에 도달한 분입니다. 조절 T세포가 아마 활성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시간이 오래돼서 그 간이 정말 남의 간이 내 간처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가 면역 간염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면역 억제제 양을 점점 줄이지만 아직은 끊지는 못하고 계속 평생 관리하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절 T세포를 연구하는 이유도 조절 T세포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면역 억제제를 최소화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고자 함입니다. 네. 다음 질문. 예. 검사 결과지에 AST, ALT 말고도 여러 수치들이 나오는데 피로감과 가장 연관 깊게 보는 수치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이제 간 질환이 있는 분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 간염을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알코올성, 그다음에 그냥 지방간, 그다음에 뭐 B형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뭐 아니면 유전성 여러 가지 대사 질환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간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간 수치는 정상인데 지방간이 굉장히 심한 분들, 간 수치는 정상인데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간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뭐 전혀 증상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랑 피로감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딱 뭐라고 딱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치료를 그 시점에서 멈출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한가요? 네. 이 치료를 자가 면역 간염 같은 경우는 치료를 멈추게 되면 그 순간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몸의 고장난 면역 체계가 우리가 면역 억제제로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거지 그 면역 체계를 완전히 돌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간 수치가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치료를 중단해 버리면 가끔씩 자가 면역 간염 활성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때 치료가 안 되면 간 이식하는 그런 간 부전으로까지 간 이식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임의로 멈추거나 중단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갑자기 약 끊고 나서 환자가 임의로 중단하고 병원에 안 왔다가 두세 달 후에 갑자기 의식이 없어서 응급실을 와서 보면 이미 황달 수치가 20 몇 가지 올라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 의사랑 상의하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예. 마음 편한 하루님.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와 잘 안 드는 환자 사이에 조절 T세포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치료 예측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제가 사실 요런 관련 연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에 보통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질환이 자가 면역 간염은 아니었고요. 알코올 간 질환으로 했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도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이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 알코올 간 질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랑 잘 안 듣는 환자 사이에 조절 T세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절 T세포가 잘 늘어나는, 치료하면서 잘 늘어나고 염증을 잘 조절하는 환자가 치료 반응이 더 좋았고요. 조절 T세포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코올성 간 질환 논문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자가 면역 간 질환에서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이제 요런 측면에서 자가 면역 간 질환에서도 제가 최근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예측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조절 T세포가 잘 늘어나고 기능을 잘하면 치료 반응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승현리 님. 자가 면역 간염과 바이러스 간염이 같이 생길 수도 있나요?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만성 B형 간염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그 환자가 너무 간에 염증이 심하고 심한 상태에서 간 조직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 간염에서가 아니고 간에 염증의 그런 뭉탱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건 바이러스 간염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쓰면서 자가 면역 간염도 같이 동반돼 있다고 생각해서 스테로이드를 같이 썼어요. 그랬더니 간 기능이 급격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자가 면역 감염 치료 목표가 간 수치 안정화인지 면역 안정화인지 아니면 좀 더 큰 개념인지 궁금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가 면역 감염의 치료 목표가 간 수치 안정화인지 면역 안정화인지. 네. 일단은 이제 큰 치료 목표는 간 수치 안정화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인 상태로 유지가 되면 면역 활성화가 쪼끔 남아 있다고 해도 간 경변으로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환자를 오랫동안 건강한 간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간 수치 안정화가 1차 목표다. 하지만 이제 면역 안정화까지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아직까지 그 면역 세포의 안정화까지 노리는 그런 약은 뚜렷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면역 억제제는 고장 난 자가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차원인 거지 이 면역 억제제가 없이는 다시 그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면역 기능의 안정화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 면역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조절 T세포가 잘 기능을 해서 과도하게 활성된 면역 세포들을 면역 억제제 없이도 잘 억제를 해 주면 이게 면역 안정화와 면역 균형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간 수치 안정화가 일단 1차 치료 목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가진 않는지요?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 이식으로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고 있는 환자인데요. 어 그 환자들 보면 이상하게 면역 억제제 오래 드시잖아요.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암이 잘 생깁니다, 남들보다. 신장 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이식을 하면 면역 억제제를 간 이식보다 더 강하게 쓰는데 그런 환자들 면역 억제제 오래 먹으면 대장암, 위암, 뭐 간암 이런 다른 암들이 잘 생길 수 있다.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음 자가 면역 감염 진단하려면 꼭 조직 검사를 해야 하나요? 꼭은 아닙니다. 꼭은 아니지만 진단 시에 섬유화 단계를 알거나 염증 정도를 왜냐하면 간 수치가 정상인 자가 면역 간염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면역 활성도가 높으면 조직 검사에선 염증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면역 억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간염 진단을 위해서는 치료 방향을 정하고 섬유화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약을 정하고 그다음에 치료의 그 스테로이드의 치료의 용량과 기간을 정하고 요런 여러 가지의 목적을 또 배제 진단, 자가 면역 간염인지 지방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비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가 항체는 나오는데
지방간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이게 자가면역간에 의한 염증인지 지방간에 의한 염증인지 간 수치 높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지방간입니다. 자가면역간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가면역 간염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조절 T세포에 대한 저의 연구 결과 발표, 그다음에 다양한 질의응답까지 어 구독자분들과 다양한 의견 나누고 또 제 연구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또 제 연구 결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